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왔다고. 35해 동안 남의 인생을 관리하던 제가 이번엔 제 인생을 직접 설계해 보려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노후와 아들의 미래를 같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카페를 연 게 아니라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여는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35년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28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60살 명예퇴직 때까지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45살에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팀 부장,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배치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 저는 그 일의 달인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눈에 들어야 승진한다. 그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5살이 되던 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승진 심사에서 저보다 5년 후배가 승진했습니다.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 요즘 인사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디지털 전환, 애자일 조직, MZ세대 관리. 솔직히 박 부장은 좀 올드하시잖아요. 올드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6개월 뒤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명예퇴직 한번 고려해 보시죠. 조건 좋게 드릴게요. 명예퇴직? 제가 평생 남들에게 권유하던 바로 그 말을 이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아 들고 나올 때 저는 허탈했습니다. 60살. 아직 일하기엔 이른 나이인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카페 한번 해봐요. 지훈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에서 제과 제빵을 배우고 파리의 유명 파티스리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5성급 호텔 베이커리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호텔은 제 것이 아니에요. 남이 만든 시스템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지훈이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거기에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프리미엄 디저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필요한데? 저는 메뉴 개발은 할 수 있지만 경영은 몰라요. 직원 관리, 재무 관리, 시스템 구축. 그건 아버지 전문 분야잖아요.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5년간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투자금은 강남 오피스 상권 1층인데 권리금이 3억 8천만 원이에요. 인테리어랑 집기까지 하면 총 5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5억.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억 5천은 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동업자로 하는 거예요. 동업자. 아들과 함께 하는 사업. 회사에서는 저를 올드하다고 내쳤지만 제 아들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브랜드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본사에서 인테리어 설계부터 메뉴 개발, 직원 교육까지 다 지원합니다. 프랜차이즈 메뉴 외에 별도로 시그니처 디저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기본 메뉴는 저희 걸 쓰시고 추가 메뉴는 자유롭게 개발하시면 됩니다. 완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총 투자금 5억 원, 권리금 3억 8천만 원, 인테리어와 집기 8천만 원, 가맹비 및 초기 운영비 4천만 원.
저는 제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지훈이는 저축 5천만 원과 대출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지분은 7대 3, 저 70%, 지훈이 30%. 인테리어가 시작되자 지훈이는 매일 현장을 체크했습니다. 아버지, 이 조명은 색온도가 중요해요. 디저트가 예쁘게 보여야 하거든요. 디스플레이 쇼케이스는 프랑스 제품으로 바꿔야 해요. 직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과 전문가를 한 명 뽑아야 해요. 최소 350만 원은 줘야 실력 있는 사람이 와요. 본사 매뉴얼은 인건비를 월 매출의 20% 이내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제과 전문가 한 명에만 3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싸구려 직원 뽑으면 싸구려 제품 나와요.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바리스타 2명각 280만 원, 홀 서빙 2명각 250만 원을 뽑았습니다. 총 인건비 월 1,410만 원. 본사 예상의 거의 2배였습니다. 2022년 4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본사 지원과 할인 이벤트로 근처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인테리어 고급스럽다. 지훈이가 직접 만든 크루아상, 마카롱, 타르트를 진열했습니다. 와, 이거 호텔 베이커리급인데? 첫날 매출 210만 원. 저는 감격했습니다. 다음 날도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젊은 손님들. 여기 디저트 진짜 맛있어요. 파티쉐가 프랑스 유학파래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강남 카페, 해시태그 프랑스 디저트, 해시태그 유학 파티쉐. 일주일 평균 매출이 18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 매출이 5,40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매출 5,400만 원. 원가율 45%를 적용하면 원재료비 2,430만 원. 순이익 72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우리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성공이야. 2달째, 3달째도 비슷한 매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지훈이도 활기차게 새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달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아버지, 시즌 한정 메뉴로 프레지에를 만들려고요. 프랑스 전통 딸기 케이크예요. 원가는 한 조각에 4,500원 정도요. 판매가는 9,000원. 원가율이 50%야. 너무 높아. 아버지, 이건 시그니처 메뉴예요. 브랜딩을 위한 거예요. 이미지가 밥 먹여주나?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장사만 하려고 제가 프랑스까지 갔어요? 저는 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작품은 미술관에서 하고 여기서는 돈을 벌어야지.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5달째 제과 직원이 지훈이와 싸웠습니다. 지훈 씨, 이 레시피대로 만들면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이 나와요. 초과 근무 수당 주셔야죠. 지훈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과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인건비가 과다한데? 물량을 못 맞추면 장사를 못해요. 레시피를 간소화하든지. 그건 타협할 수 없어요. 결국 제과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총 인건비 1,730만 원. 수익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 바리스타 한 명이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시급 16,000원 준대요. 한 달 동안 바리스타 없이 버텼습니다. 저와 지훈이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60살 남자가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출과 지출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지훈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난달 순이익이 32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흑자잖아요. 투자금 5억을 생각해봐.
이 속도면 회수하는데 15년 걸려. 아버지, 장사는 천천히 키워가는 거예요. 천천히? 나는 이미 60이야. 너는 1억 대출 이자 갚아야 하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원가율을 낮춰야 해. 45%는 너무 높아. 35%로 낮춰야 해. 아버지, 그럼 재료를 바꾸라는 거예요? 프랑스산 버터 대신 국산 쓰면 원가가 30% 떨어져. 그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손님들이 그걸 알아? 아버지는 맛을 모르시잖아요. 그날 밤 지훈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달째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m 떨어진 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지훈아, 저기 새로 생기는 카페 봤어?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는 품질로 승부하는 거니까. 2주 뒤 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화려했습니다. 모든 음료 2,000원, 모든 베이커리 50% 할인. 저희 카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하루 매출 18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대형 카페가 생겼는데 매출이 급감했어요. 사장님, 프로모션 하세요. 이벤트 메뉴 만들고 전단지 돌리세요. 비용은요? 가맹점주님께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전단지 인쇄비 80만 원을 들였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 달 뒤 반대편 골목에 개인 카페가 또 생겼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SNS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저희 카페는 있어 보이는데 비싸다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8달째 월 매출이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 920만 원.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손실이 났습니다. 지훈아, 이대로는 안 돼. 직원을 줄여야 해. 그럼 물량을 못 맞춰요. 메뉴를 줄이든지. 메뉴를 줄이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지금 경쟁력 어쩌고 할 때야? 매달 1,000만 원씩 까먹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직접 들어오세요. 제과 직원 1명을 내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남은 직원도 그만두었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모든 디저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저도 카페에 상주하며 하루 15시간을 일했습니다. 9달째 저와 지훈이는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지훈아, 이 프레지에 그만 만들어. 원가만 나가고 남는 게 없어. 아버지, 이게 우리 시그니처 메뉴예요. 시그니처가 뭐가 중요해? 돈을 벌어야지. 돈만 생각하시네요. 저는 파티셰예요.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럼 파티셰는 돈 안 벌어도 돼? 아버지는 숫자만 보시잖아요. 품질은 안 보이세요? 품질로 장사가 되나? 지금 매달 1,000만 원씩 손해야. 그럼 아버지가 경영을 못 하시는 거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는 대기업 시스템에서만 일하셨잖아요. 자영업은 달라요. 여기는 매뉴얼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 갔다 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잘난 척이요?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게 뭔데요? 아버지는 제 실력을 인정 안 하시잖아요. 인정? 내 실력으로 돈을 벌어야 인정하지. 지훈이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아버지랑은 못하겠어요. 뭐? 아버지는 저를 동업자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원으로 본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분을 7대3으로 한 것부터가 그래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저는 고용된 파티셰인 거죠. 그건 투자 비율이 그래서. 투자 비율이요? 저도 1억 5천만 원 넣었어요. 그중 1억은 대출이에요. 제 인생 걸었어요. 나는 퇴직금 전부를 넣었어. 3억 5천만 원. 그래서요? 그래서 아버지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 지훈이가 짐을 쌌습니다. 저 호텔에서 연락 왔어요. 헤드 파티셰 자리 제의받았어요. 월급 550만 원이에요. 가게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 혼자 하세요.
재관은 본사 메뉴로 돌리시고요. 야, 그럼 우리 카페 정체성이 뭐가 돼? 아버지한테는 정체성보다 돈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지훈아, 제 지분은 그냥 아버지가 가지세요. 저는 1억 대출만 제가 갚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카페는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시그니처 디저트를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사 메뉴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반죽을 해동해서 구워내는 크루아상, 공장에서 만들어진 케이크.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에 있던 딸기 케이크는 왜 없어요? 아, 그건 이제 안 만들어요. 아쉽네요. 그게 맛있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여기 전에는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 그냥 프랜차이즈네. 다른 곳이랑 똑같아.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월 적자 1,100만 원. 제 통장에서 매달 1,1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3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한 돈이 어느새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몸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아내와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연락 좀 해봐요. 당신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이 집에도 안 오고 사업 문제로 좀 다퉜어. 사업 문제? 그게 가족보다 중요해요? 당신 때문에 아들이 1억이나 빚을 졌어요. 나도 3억 5천 넣었어. 아들 돈은 대출이에요. 아들 인생 망친 거예요.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신 정리될 때까지 친정에 있을게요.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카페, 텅 빈 마음. 1년째 저는 결정했습니다. 정리하자.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 상권 카페들 다 힘들어요. 2억에 내놓으세요. 2억, 1억 8천만 원 손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가격을 1억 7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인수할게요. 너무 낮은데요? 사장님, 그나마 제가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결국 1억 5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권리금 손실 2억 3천만 원. 인테리어비 8천만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본사 위약금 3천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매달 이자 60만 원. 최종 정산. 투자금 3억 5천만 원. 권리금 회수 1억 5천만 원. 손실 2억 원. 대출 2억 원 별도. 실질적 손실 4억 원. 아들의 대출 1억 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카페를 정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 인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법니다. 대출 이자 60만 원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90만 원. 아내는 아직 친정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응, 잘 먹고 있어. 아들한테는 연락했어요? 아직도 연락 안 해요?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죠. 하지만 저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호텔에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드 파티셰로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 대출 때문에 결혼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해요. 그때 그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쉽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유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35년간 대기업에서 인사를 관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대기업의 시스템과 자영업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도 저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중소기업 사무실로 향합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를 마십니다. 2,000원. 예전 같았으면 절대 마시지 않았을 커피입니다. 오늘 할 일은 직원 채용 면접 일정 조율. 35년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남의 회사 면접 일정이나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을 삽니다. 5,000원. 핸드폰을 듭니다. 아들 이름이 보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니면 내가 옳았다고? 결국 전화를 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건 최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환상입니다.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자영업에서 관리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동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사업 실패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의 파괴입니다. 투자금이 크다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5억을 투자했다고 1억 투자한 것보다 5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만 5배 커질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아깝습니다. 제 욕심이 아들의 꿈을 짓밟았고 제 오만함이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들아, 넌 내 길을 가거라. 아빠는 아빠 길을 갈게.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 캔커피를 마시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는 비겁한 아버지입니다.